저는 지금 육아휴직 중입니다. 월급 대신 육아휴직 급여 받으면서 QQQI 코덱스 200 타겟 클리커버드 콜로 배당받아 생활비 충당하고 아이온큐 로켓랩으로 개별주 장기 투자 중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지금 들고 있는 이 개별 종목들 아이온큐 로켓랩 사람들이 위험하다고 겁을 주는 TQQQ보다 진짜로 더 위험한 거 아닌가? 그래서 직접 수치로 뜯어봤습니다. 베타, 표준 편차, MDD는 맥시멈 드로우다운 즉 최대 낙폭을 말합니다. 이 세 가지 숫자만 알면 여러분 포트폴리오가 얼마나 위험한지 보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TQQQ 투자에 여러분 스스로 답 내릴 수 있을 거예요. 자, 시작합니다. 지표 얘기 들어가기 전에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게요. 주식 투자에서 위험하다는 말은 막연한 감이 아닙니다. 수치로 측정 가능하고 수치로 비교 가능해요. 오늘 쓸 지표 세 가지만 알면 됩니다. 첫 번째 베타. 베타는 시장 대비 얼마나 크게 흔들리는지를 나타내는 숫자예요. S&P 500 기준으로 베타 1.0은 시장이랑 똑같이 움직이는 거고 베타 2.0이면 시장이 1% 오를 때 나는 2% 오르고 떨어질 때도 2% 떨어집니다. 베타가 높을수록 더 많이 흔들린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연간 표준 편차. 이건 일간 수익률이 평균에서 얼마나 크게 벗어나는지를 연 단위로 환산한 수치입니다. 표준 편차가 낮을수록 가격이 안정적이고 높을수록 하루하루 등락이 크다는 뜻이에요. 퍼센트로 표현하는데 20%면 안정적인 편, 80% 넘어가면 극도로 위험한 수준이에요. 세 번째, MDD, 최대 낙폭. 어느 시점에 샀든 가장 나쁜 타이밍에 물렸을 때 최대로 얼마나 잃을 수 있었냐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마이너스 50% 손실을 복구하려면 100% 수익이 나야 하거든요. 마이너스 81% 손실이면 무려 426% 수익이 나야 본전입니다. 이 세 가지 숫자를 기억하세요. 오늘 이 숫자들로 TQQQ, 아이온Q, 로켓랩 그리고 기준점인 QQQ를 비교할 겁니다. 자, 비교를 하려면 기준점이 있어야 하죠. 오늘 기준점은 QQQ 인베스코 QQQ 트러스트입니다. 나스닥 100 지수를 그대로 추종하는 ETF예요. QQQ의 숫자를 보겠습니다. 베타 약 1.1에서 1.2, S&P 500보다 기술주 비중이 높아서 시장보다 약 10에서 20%더 크게 움직입니다. 하지만 개별 소형 테크주들에 비하면 훨씬 안정적이에요. 연간 표준 편차 약 20에서 25%. 이게 QQQ의 핵심 강점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100개 초대형 기술주를 묶어놨기 때문에 개별 기업의 리스크가 분산되거든요. MDD 역사상 최대 약 마이너스 83%, 2000년 닷컴 버블 당시 기록이에요. 2008년 금융위기 때는 마이너스 55%, 2022년에는 마이너스 35% 수준으로 시장이 성숙하면서 방어력이 높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게 기준입니다. 이제 여기서 한 단계씩 위험을 높여가 볼게요. TQQQ는 QQQ를 3배로 추종하는 레버리지 ETF입니다. 3배짜리면 무조건 위험하지 않냐? 하시는 분들. 숫자 먼저 보고 판단하세요. 베타 약 3에서 3.5. 당연히 높습니다. 3배 레버리지니까요. QQQ가 1% 오를 때 TQQQ는 3% 오르고 QQQ가 1% 내릴 때 TQQQ는 3% 내립니다. 연간 표준 편차 약 75에서 90%. QQQ의 약 3배가 넘는 수준이에요. 높아 보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개념 하나가 나옵니다. 변동성 끌림. TQQQ는 매일 리셋됩니다. 오늘 나스닥이 10% 오르면 TQQQ는 30% 오르고 내일 나스닥이 10% 내리면 TQQQ는 30% 내립니다. 나스닥 기준으로 10% 오르고 10% 내리면 이론상 원점이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1.1 곱하기 0.9 즉 0.991% 손해예요. TQQQ는 1.3 곱하기 0.7 무려 0.919% 손해입니다. 횡보장에서 TQQQ는 원금이 조금씩 계속 녹아요. 이게 레버리지의 가장 무서운 함정입니다. MDD 약 마이너스 81%, 2022년 금리 인상기가 역사상 최악이었습니다. 고점 대비 81% 폭락, 1000만 원이 190만 원이 되는 경험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만약 2000년 닷컴 버블부터 시뮬레이션을 돌리면 TQQQ의 MDD는 마이너스 99.9%에 달합니다. 사실상 전멸이에요. 이건 레버리지 ETF가 절대로 장기 보유용이 아닌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 무서운 TQQQ, 개별 성장주와 비교하면 어떨까요? 이제 제 포트폴리오에 있는 종목입니다. 아이온큐, 양자 컴퓨터를 실제로 개발하고 판매하는 회사예요.
나스닥 상장 순수 양자 컴퓨팅 플레이어 중 가장 큰 회사입니다. 성장 스토리는 화려해요. 2025년 매출이 약 1억 3천만 달러, 전년 대비 200% 성장. 그런데 주가는 어떨까요? 베타 약 1.5에서 2.5. 수치만 보면 TQQQ의 3에서 3.5보다 낮아 보입니다. 아이온Q가 TQQQ보다 베타가 낮네. 그럼 덜 위험한 거 아닌가? 베타는 시장 방향성과의 상관관계를 보는 지표예요. 아이온Q는 시장이 올라도 내려도 양자 기술 호재 하나에 독자적으로 10에서 20%씩 튑니다. 시장 방향성과 무관한 독자적 움직임이 강하기 때문에 베타 수치만으로는 아이온Q의 진짜 위험을 다 표현 못해요. 이걸 표준 편차가 잡아줍니다. 연간 표준 편차 약 90에서 110%, TQQQ가 75에서 90%였습니다. 아이온Q는 그것보다 높습니다. 하루에 10에서 20%씩 등락이 잦고 옵션 시장에서 측정하는 내재 변동성 IV가 100%를 넘나드는 초고 변동성 종목입니다. 숫자로만 보면 아이온Q의 표준 편차가 TQQQ보다 높아요. MDD 양 마이너스 91%. 이게 가장 충격적인 숫자입니다. 아이온Q는 2021년 스펙 상장 직후 최고점이 약 35달러 90센트였어요. 그리고 2022년 말에서 2023년 초 최저점이 약 3달러 부근까지 빠졌습니다. 고점 대비 91% 이상 폭락. TQQQ의 MDD가 마이너스 81%였잖아요. 아이온Q는 그것도 넘어선 마이너스 91%입니다. 게다가 TQQQ는 나스닥 100개 종목이 묶여 있어서 애플,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가 동시에 망하지 않으면 영원히 될 일은 없어요. 아이오엔큐는 단일 회사입니다. 경쟁사인 IBM, 구글이 치고 나오거나 정부 계약이 취소되거나 핵심 기술자들이 떠나면 사실상 파산도 이론적으로 가능한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포지션 사이즈를 제한하고 있어요. 이번엔 로켓랩입니다. 소형 로켓 발사 및 우주 인프라 기업이에요. 베타 약 1.5에서 2.0. 아이온큐보다는 약간 낮습니다. 그래도 시장 대비 1.5에서 2배 크게 움직이는 고베타 종목이에요. 우주 발사 계획, 정부 수주 소식, 경쟁사 스페이스X 동향 등에 따라 주가가 크게 출렁입니다. 연간 표준 편차 약 70에서 90%, 아이온Q의 90에서 110%보다는 약간 낮고 TQQQ의 75에서 90%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일반 주식에 비하면 극도로 높은 변동성이에요. 로켓 발사 성공 여부 하나에 하루 등락이 10% 이상 나오는 종목입니다. MDD 양 마이너스 84%, 2021년 우주 관련주 테마를 타고 최고점이 21에서 22달러. 이후 거품이 꺼지며 2024년 최저점 약 3달러 부근까지 하락, 고점 대비 약 84% 폭락, TQQQ의 마이너스 81%보다 높은 낙폭입니다. 개별 성장주 2개 모두 TQQQ보다 더 크게 빠졌습니다. 여기다 결정적인 차이 하나. TQQQ와 QQQ는 망할 수 없는 구조예요. 나스닥 상위 100개 종목이 동시에 망하려면 미국 경제 자체가 끝나야 하거든요. 하지만 아이온Q와 로켓랩은 단일 기업입니다. 파산 가능성이 이론적으로 존재합니다. 이게 레버리지 ETF와 개별 성장주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예요. 이쯤에서 제일 중요한 결론입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 메시지를 딱 한 줄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변동성이 싫다면 QQQ, 개별 주식을 감당할 수 있다면 TQQQ도 감당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이온Q, 로켓랩 같은 개별 성장주의 표준 편차와 MDD가 TQQQ보다 낮지 않다는 걸 오늘 숫자로 확인했잖아요. 근데 많은 투자자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TQQQ는 위험하고 개별 성장주는 성장 스토리가 있으니 괜찮다. 틀린 말은 아닌데 불완전한 인식이에요. 개별 성장주도 TQQQ에 버금가는 혹은 그 이상의 변동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세요. 변동성 자체가 싫은 분은 QQQ, 연간 표준 편차 20에서 25%, MDD 최근 마이너스 35% 수준. 기술주 중심이지만 분산 효과가 충분하고 장기적으로 우상향 가능성이 가장 높은 안정적 선택입니다. 더 공격적으로 수익을 원하지만 개별 종목 리스크는 싫은 분은 TQQQ 단기 활용. 단 장기 보유는 금물입니다. 변동성 끌림 때문에 횡보장에서 원금이 녹아요. 트렌드가 강하게 형성되는 구간에서 단기 트레이딩 용도로 쓸 것. 개별 성장주를 들고 있는 분은 포지션 사이즈 관리가 핵심입니다. 아이온Q, 로켓랩 같은 고변동성 개별 종목은 포트폴리오에서 잃어도 삶이 무너지지 않을 비중만 배분하세요. 저는 이 종목들의 전체 포트폴리오의 최대 20%를 넘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코어 자산, 저한테는 QQQI와 코덱스 200 타겟 위클리 커버드 콜 같은 배당 ETF들이 그 역할을 합니다. 매달 배당이 들어와서 생활비가 충당되면 나머지 일부 자금은 마음 편하게 더 공격적으로 굴릴 수 있거든요. 오늘 핵심 정리 딱 세 줄입니다. TQQQ는 베타가 높지만 표준 편차와 MDD에서 개별 성장주에 밀린다. 개별 성장주는 베타가 낮아 보여도 기업 고유 리스크가 별도로 존재하고 파산 가능성까지 있다. 변동성이 싫으면 QQQ, 개별 주식을 들 수 있다면 TQQQ도 논리적으로 고려 가능하다. 단, 둘 다 리스크 관리 없이는 위험하다. 저는 오늘도 QQQI 배당받아서 생활비 채우고 조금씩 아이온 Q, 로켈레 포지션 관리하면서 아이 키우고 있습니다. 이게 제 투자고 제 일상입니다. 혼자 공부하다 보면 막막할 때 있잖아요. 그 막막함 저도 압니다. 전에는 일하느라 돈 공부하는 시간이 없었는데 요새는 그래도 계속 돈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성과가 없지만 차근차근 공부하다 보면 기회는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이 채널이 계속 영상을 만들 수 있는 연료입니다. 감사합니다.